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저 촬영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됩니다. 원래 수업이랑 똑같이 갈 거야.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봅시다. 우리가 공통수학 1이라고 하는 요소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24년도 들면서, 그러니까 내년이죠. 25년도. 여러분들이 고1 들어갈 때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다른 친구들로 모습을 만들고 가는 거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진도의 순서라던가 그런 교육과정의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첫 부분은 이전 개념과 전혀 다를 거 없이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확실한 건 중학교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할 수준이냐? 그렇진 않아요. 할만합니다. 뭐를 가정 아래? 공부를 한다는 가정 아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처럼 중학교의 방식대로 진행을 한다면 성적이 대부분이 다 반토막 납니다. 성적이 정말로.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80점, 90점 받던 친구들 또한 그냥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4, 50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뭐 반토막 나는 거는 비슷합니다. 거의 반토막 나요. 한 40점, 50점, 60점 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의 과정이 아무래도 많이 어렵다. 이 정도도 말을 많이 강조를 하긴 하는데 결국은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공부를 조금 해줘야지만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고, 조금 약간 과장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1년치에 배우는 과목들을 어떻게 보면 중학교 기준 1년치에 배우는 내용들이 한 학기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학기만이라는 거는 그 개월수로 치면 6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기를 보면 3개월이잖아. 그럼 너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방학 때는 놀고 학기 때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 안 됩니다. 늦습니다. 왜? 너희 중학교 때를 생각해봐. 너희가 당장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범위를 그때 나갔나요? 시험 범위를? 아니죠. 그 전에 이미 다 완성을 하고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심화의 내용을 배웠죠. 근데 얘네들이 내용이 곱하기 2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과장을 조금 섞었는데 근데 실제로도 비슷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시험 범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습의 양이 곱하기 2배야. 근데 여러분들의 학습량은 곱하기 2배가 아니죠. 왜? 너희가 많이 했을까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야. 중학교 때 공부법 그대로 갈 거라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학교 시험의 점수가 반토막이 나는데 누군가는 점수가 오르는 친구들이 있고 유지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도. 그리고 그러한 성적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왜 첫 시작부터 말을 하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미리.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 없이 이 고등수학을 진행을 하면 밀립니다. 밀린다라는 말은 내가 외워라고 했는데 당장 다음날에 외우지 않았어요. 놀았어요. 휴대폰 했어요. 잤어요. 여러 변명들. 이유가 아니야. 변명이야. 안 한 거잖아.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변명이야. 안 해오면. 그렇게 됐을 때 그거의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거를 밀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진도를 나가요. 계속. 왜? 그 친구 덕분에 진도가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양이 많다니까. 그러면 결국 그 친구는 버려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잘 되기 위해서는 해오라는 과제를 무조건 해와야 돼. 외우라는 걸 무조건 외워야 돼. 그게 기본이야. 그걸 안 하면 밀리는 거야. 그거 정도는 해줘야지만 현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하고 싶어요. 저는 조금 대학교를 잘 가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성적을 1, 2등급 받고 싶어요. 하면 죽어라 해야 돼. 왜?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세요. 지금 이미 죽어라 하고 있어. 이미 계속 달려나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쟁사회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쟤네들은 나는 나의 길을 걸을 거야. 멋있지, 좋아, 나도 그거 찬성해. 근데 너희가 공부의 뜻이 있다면 제 머리끄댕이 잡아 당겨야 된다고. 그래야 니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주 그런 총성 없는 전쟁처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얘네들을 정복해 나가야 돼. 부디 이런 말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을 생각보다 쉽게 잡고 있었나? 그럼 조금은 노력해 봐야겠다. 이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자신 없는데 포기할까? 그 뜻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네? 나 근데 조금 공부에 뜻이 있어. 그러면 쌤이 시키는 대로 조금 더 해볼까? 모르는 거 그냥 냅두지 말고 공부를 좀 더 해볼까?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 치기만 해도 다 나옵니다. 이 공부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찾아보고자 한다면 그 정보가 다 깔려 있다고. 너희가 안 할 뿐.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뿐. 그러니까 부디 변명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변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발 어떤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오늘 여행 가야 돼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가 뭐 해야 돼서, 그거 다 필요 없다고요. 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걸 해낸 애와 안 해낸 애가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뿐인 거야. 결국 한 친구들은 더 나갈 뿐일 거고, 안 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도태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들의 선택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지 멈춰설지. 왜? 고등학교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져 있고, 그것들을 치고 나가기 위해선 시험 누가 칩니까? 여러분들이 치죠?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맨날 내 능력만 기르고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시험 치러 가니? 아니죠. 중학교는 어느 정도 문제를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에요. 난이도를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어. 왜? 모의고사 문제 참조해서 내면 되거든. 그 정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까지도 낼 수 있다고. 그것들까지 다 찝어서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고력과 그러한 문제 추론, 능력들을 길러야 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능력은 누가 길러야 돼? 본인이 직접 길러야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서. 문제를 결국 많이 풀어야 돼, 무조건 수학은. 그러면 앉아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공부량이 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없어요. 너희가 진짜 찍신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고등수학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조금 제대로 다져줬으면 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맨날 얘기하는 레퍼토리야, 쌤은. 3학년, 중3 친구들 고1 때 맨날 이 소리 있든 계속 얘기해. 근데도 잘 안 바뀝니다. 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조그마한 거를 실천해야 돼. 매일매일 5분씩 정도라도 공부를 더 한다는 거. 그게 결국 나중에 쌓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쌓여서 2시간이 되고, 그 2시간이 모여서 4시간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1년 뒤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는 거야. 지금은 괴롭겠지만. 괴로움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진도를 조금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항식이고요. 우리가 이 다항식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다 배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없어. 너희가 평상시에 하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니? 아니요.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을 말하는 거였을까, 지우야? 실명은 언급하면 안 되나? 지우는 어때? 지호는 어때? 다항식이래. 다항식. 단어에 뜻이 들어가 있잖아. 다항식. 여러 개의
식이 뭐였다? 나쁘지 않아요. 대신 그 식 대신 뭐로 바꾸자? 여러 개의 항이 모여 있는 거야. 여러 개의 항. 그럼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뜻이 그럼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원아, 항은 뭐였을까? 항이라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봐. 뭐 예제를 들어도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항은 뭐였을까? 미지수? 없는 거? 뭐 등식 없는 거? 그건 약간 전체를 말하는 느낌이고 그냥 이런 걸 항이라고 하죠. 2x. 요런 걸 항이라고 하죠. 4y. 그리고 이런 걸 항이라고 하죠. 2x제곱. 요런 걸 항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3xy. 그럼 이것들을 모았대. 한번 모아볼까? 어떻게? 2x제곱 더하기 2x. 다항식입니다. 항이 몇 개야? 2개가 됐네. 다른 것도 한번 모아볼까? 4y 마이너스 3xy 더하기 2x제곱. 얘도 다항식입니다. 항을 그냥 모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했고 다항식이라는 얘기를 했죠. 중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그럼 더 추가해보면 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나타내니? 따로 떼보자. 2x제곱이 됐대. 그럼 여기서 구성원을 봐.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네. 그럼 여기 문자부터 얘기해볼까? x라고 하는 미지수, 변수를 2번 곱했대. 그럼 이 2번 곱해진 2라고 하는 숫자가 지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맞죠? 그럼 이 지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수학적인 용어로서, 지수도 수학적인 용어인데 조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볼까라고 하니까 뭐가 나왔다? 차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2x제곱은 몇 차수더라? 2차수구나. 왜? x라는 변수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x제곱 앞에 있는 2라고 하는 숫자를 지칭해줄 무언가의 말이 필요했네? 얘 이름은 뭐였습니까? 개수였는데 내가 이 개수를 야, 개수 하니까 누구 개수를 불러주는지 모른다 이거야. 자, 이거 봐봐. 개수 누구야? 라고 하니까 누구예요? 개수가? 어떤 개수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불러주는 거야. 누구를? y의 개수는 4입니다. 얘는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얘는 x제곱의 개수가 2입니다. 결국 그 곱하기의 구성원, 항의 요소로 봤을 때 문자가 누구인가가 꽤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문자 친구의 거듭 제곱이 몇 번 곱해져 있는가 차수를 결정했네요. 되겠습니까? 지금 언급한 걸 보면 다항식 언급했고 항에 대한 모습 언급했고 차수 얘기했고 개수 얘기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것들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때 관한 내용이야.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약간의 표현의 방식을 조금 배울 거야. 간단하게 먼저 말을 하면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말과 오름차순이라는 말을 해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보통 키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림차순 순서로 세울 거다 누구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는데 키 순서대로 세울 겁니다.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맨 앞에 오고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내려갑시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큰 사람이 맨 앞에 오고 작은 사람이 맨 뒤에 서 있으면 이 키의 순서를 봤을 때 내려가죠. 제일 큰 사람이 앞에 있고 제일 작은 사람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키 순서로 보면 내려가죠. 그게 바로 내림차순인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차라는 말이 있네. 결국 어떤 내림차순의 순서로 식을 정리해 주세요는 그 다항식들 사이에 차수를 보는 거야.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순서로 정리를 하면 그것은 내림차순이 돼. 그럼 반대로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의 순서로 적어주면 그것은 오름차순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실제로 예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3x 제곱 더하기 4x 5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런 거 해볼게. 지금 중구난방으로 썼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요 놈의
다항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아, x라는 변수가 기준이 되어 주는구나. 그럼 이 x 변수를 봤을 때 얘는 몇 차야? 2차. 얘는 몇 차야? 5차. 얘는 몇 차야? 1차. 그리고 얘는 몇 차야? 없죠? 변수가 없죠? 그럼 얘는 0차입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0차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러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문자가 없는, 변수가 없는 저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내림차순의 순서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제일 큰 애가 맨 앞에 온다 했잖아. 4x5제곱. 그 다음은 3x제곱.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3 이렇게. 그럼 똑같은 상황에 x에 대한 뭐를 얘기해볼까? 오름차순을 얘기해볼까? 오름차순? 그러면 얘가 방금 내가 적은 순서가 말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겠네. 차수가 제일 작은 애가 맨 앞에 오니까 3 플러스 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5제곱.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방식에 표현법이 하나 추가된 거일 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기초작업들이에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기본기로서 제공이 될 A입니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의 내용이 커요.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우리가 이 다항식에 뭐를 관찰하냐면 덧셈과 뺄셈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사칙연산. 그럼 이 사칙연산을 적어볼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2x제곱 더하기 x가 있대. 근데 또 다른 식이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요런 게 있대. 그러면 우리는 이 1번 다항식과 2번 다항식을 더하기 할 수 있습니까? 네, 했잖아요. 언제? 중학교 때 내내 하던 게 이런 거잖아. 그럼 이것들을 더할 때 어떤 규칙대로 더해줬으면 됐겠니? 차수가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뭐도 붙여야 돼? 변수와 차수가 다 같은 거야. 우리는 그 변수와 차수가 똑같은 항을 뭐라고 부를까?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중학교 1학년 개념이고요.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 동류항 누구야? 얘잖아요. x제곱이 나오네요. 그 다음 얘의 동류항 누구야? 얘네 얼마 나와? 2x 나오죠? 그럼 얘 사용했고 얘 사용했고 얘 사용했고 얘 사용했어. 그럼 얘는 계산될 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그대로 오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을 끝낸 겁니다. 그럼 다항식의 뺄셈 또한 그냥 그 두 개의 동류항들끼리의 개수들끼리 빼고 막 하면 끝나겠네. 사실 그래서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설명을 이렇게 깊게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도 한번 넘어가 볼까? 다음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번 9페이지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끊고 가야겠다.